여러분, 혹시 뇌졸중이나 치매 그리고 암 중에서 어떤 질환이 가장 무섭다고 느끼시나요? 대부분 암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어쩌면 가장 처참한 질병은 바로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은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거나 가족의 얼굴을 봐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튼튼하던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걸까요?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바로 그 식품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 호두를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는 최악의 호두 섭취 방법 3가지와 반대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놀라운 섭취 방법 2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뇌혈관 환자분들을 매일같이 만나온 전문의입니다. 그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저는 시대가 변하면서 질병의 패턴도 바뀌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고혈압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두려웠다면 지금 한국인은 혈관이 꽉 막혀 버리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면 뇌경색은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과 훨씬 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호두 섭취의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뇌혈관을 막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이 영상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는 그 어떤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제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경색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 속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깨끗한 피가 흘러야 할 이 수도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서히 막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뇌출혈이 낡은 수도관이 압력을 못 이겨 터지는 문제였다면 뇌경색은 수도관 안에 노후 건강 위협하는 충격적인 호두 섭취 실태, 기름때와 찌꺼기가 껴서 막히는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싱크대, 배수관에 매일 기름진 음식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물이 잘 내려가지만 어느 순간 기름때가 굳어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나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혈관이 7% 이상 막혔을 때 작은 혈전 하나가 그 마지막 길목을 막아 버립니다. 그 순간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기 시작합니다. 단 몇 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혈관이 막히도록 방치되는 것일까요?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특히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음식이 어떻게 이 찌꺼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호두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건강한 지방이라고 알려진 호두가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이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혈관이 기름때로 막히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범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만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더 무섭고 숨겨진 주범은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던 호두입니다. 네, 바로 그 호두입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호두가 얼마나 좋은 식품입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고 혈관 청소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호두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제대로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호두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섭취 방법이 건강을 지키려던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고 오히려 혈관 속에 기름때를 쌓이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호두는 산패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공기와 빛열에 노출되는 순간 그 좋은 지방이 독성, 뇌경색 발생 원리와 노후 건강 악화 과정,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산패한 호두를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된 호두를 몸에 좋다며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밝히려는 핵심입니다. 호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호두를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도구로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호두를 어떻게 하면 우리 뇌혈관을 청소하는 약으로 금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 방법을 몰라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뇌혈관을 살리는 호두 섭취 비결 3가지를 아낌없이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호두를 가장 완벽한 뇌의 영양제이자 혈관 청소부로 드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황금 비결은 산패를 막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호두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산패질, 기름이 썩는 현상 때문입니다. 호두에 든 그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은 안타깝게도 공기와 빛 그리고 열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가 호두를 실온에 꺼내 두는 순간 껍질을 깐 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두는 순간 그 좋은 지방은 무서운 속도로 산패하기 시작합니다. 산패한 지방은 독성, 물질이며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패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호두를 사실 때 절대로 껍질이 깎인 채로 대용량 비닐에 담겨 있는 것을 사지 마십시오. 그런 호두는 이미 산패가 진행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딱딱한 껍질째로 사서 드실 때마다 직접 깨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신선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은 깐 호두를 사시되 반드시 소량으로 포장된 것을 사시고 포장 날짜가 최근인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이 핵심입니다. 호두를 사오신 그 즉시 빛이 통하지 않는 밀폐 용기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냉장고 혹은 냉동고에 보관하셔야 노후 건강에
산패한 호두의 치명적 위험. 합니다. 절대로 실온에 두지 마십시오. 특히 한국의 여름철은 호두에게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평소에 몸에 좋다는 호두를 매일 한 줌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호두를 주방 식탁 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두고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호두 보관법부터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냉동실에 밀폐 보관한 신선한 호두로 바꾸신 지 불과 3달 만에 그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관의 염증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독을 끊고 약을 드시기 시작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주방에 있는 호두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호두에서 쩐내, 즉 기름 썩은 냄새가 나거나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절대로 드시지 말고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두 번째, 황금 비결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호두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혼자 먹을 때보다 그 효과를 몇 배나 증폭시키는 환상의 짝꿍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조합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해본 결과 찾아낸 최고의 조합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왜일까요? 호두의 약점은 산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바로 안토시아닌은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호두가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 블루베리는 그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뇌를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그야말로 2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요거트나 샐러드에 호두 대여섯 알을 넣으실 때 꼭 블루베리도 한 줌 함께 넣으십시오. 이렇게 함께 드시면 호두의 고소한 지방과 블루베리의 상큼한 항산화 성분이 어우러져 맛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혈관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기억력이 작고 감퇴하고 어지럼증을 느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약은 처방하지 않고 매일 아침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노후 건강 지키는 첫째 비결 호두 신선 보관법 간단한 기억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게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뇌의 영양과 보호막을 동시에 공급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황금 비결은 양과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고열량 식품입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무한정 드시면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몸에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오메가3보다 높은 편인데 오메가6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간의 경험으로 찾아낸 황금 섭취량은 바로 하루에 딱 5알에서 7알 사이입니다. 보통 크기의 호두로 딱 한 줌. 그 이상은 넘기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양만으로도 우리 뇌와 혈관이 필요로 하는 좋은 지방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침 식사 때 혹은 오전 간식으로 드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호두의 풍부한 영양소와 건강한 지방은 아침에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우리 뇌에 가장 좋은 연료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호두 몇 알을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며 포만감을 주어 점심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호두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높은 열량이 소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두는 아침에 딱 한 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호두를 어떻게 먹어야 뇌혈관을 살리는 약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 황금 비결 3가지를 배웠습니다. 신선하게 냉동 보관하는 것, 블루베리와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아침에 딱 한 줌만 먹는 것이었죠.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최악의 섭취법 3가지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순간은 몸에 좋으라고 매일 챙겨 드신 그 호두가 사실은 뇌혈관을 노후 건강 위한 호두 황금 조합과 섭취 시간 서서히 막아버리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환자분 자신이 전혀 모르고 계셨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최악의 방법으로 호두를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끊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매일매일 공격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뇌혈관을 막는 최악의 호두 섭취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산패한 호두를 아깝다고 먹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신선한 보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두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변질되기 쉬운 지방 중 하나입니다. 공기를 만나고 빛을 쬐고 따뜻한 실온에 방치되는 순간 이 좋은 지방은 산패라는 무서운 과정을 거쳐 과산화 지질이라는 최악의 독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이 좀 변한 오래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독극물입니다. 여러분이 산패한 호두 하나를 드시는 것은 비유하자면 썩은 하수구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산화 지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강력한 활성산소 덩어리가 되어 우리 혈관의 가장 연약한 내벽질, 내피세포를 사정없이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은 계속해서 쌓이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가며 결국 그 길이 좁아져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특히 몸에 좋다며 호두를 매일 한 봉지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문제는 호두를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호두를 먹었느냐였습니다. 그분은 등산 가방에 깐 호두를 몇 주일 일치 넣어 다니셨습니다. 햇빛과 공기에 그대로 노출된 호두였습니다. 제가 그 호두의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전내가 심각했습니다. 이미 산패가 될 대로 된 호두였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독인 줄도 모르고 몸에 좋다며 매일 독을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깝다고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노후 건강 망치는 최악의 섭취법 1. 산패한 호두. 호두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 묵은 기름 냄새, 즉 천내가 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1.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을 막는 최악의 호두 섭취법. 그 두 번째는 바로 설탕이나 물엿에 조여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호두가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특유의 떫은 맛 때문에 혹은 반찬으로 만들기 위해 달콤한 설탕이나 물엿, 꿀에 졸이거나 볶아서 호두전과나 호두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반찬으로도 인기가 좋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건강식이 아니라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설탕 폭탄입니다. 호두 자체는 건강한 지방이지만 여기에 정제된 설탕과 액상, 과당이 범벅이 되면 이 음식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당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당분을 모조리 지방으로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서 가장 나쁜 지방인 중성 지방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신 달콤한 호두 조림은 뇌에 영향을 주는커녕 여러분의 피를 끈적끈적한 설탕물로 만들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며 혈관벽에 중성 지방 찌꺼기를 덕지덕지 붙게 만듭니다. 특히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과연 그 좁은 길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혈류의 속도는 느려지고 찌꺼기는 더 쉽게 쌓입니다. 이것은 뇌경색으로 가는 지름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인 60대 이상이시라면 설탕에 졸인 호두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호두의 좋은 점을 얻으려다 혈당과 혈관이라는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부디 호두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십시오. 노후 건강의 적, 설탕 조림과 고온 조리 호두.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뇌혈관을 막는 최악의 호두 섭취법. 그 세 번째는 고온에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입니다. 호두. 조림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호두를 다른 요리의 재료로 사용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요리에서 호두를 기름에 튀겨서 사용하거나 심지어 멸치볶음을 할 때 호두를 넣고 간장, 기름에 오랫동안 볶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호두의 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호두 속의 오메가3지 방사는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2. 섬세한 지방은 100도가 넘는 고온의 기름을 만나거나 팬 위에서 장시간 볶아지면 그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고 변형됩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오히려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를 볶거나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콩기름이나 옥수수유처럼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신다면 상황은 최악이 됩니다. 이미 오메가6 비율이 높은 호두에 오메가6 기름을 더 부어 튀기는 것은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따라서 호두는 절대로 튀기거나 기름에 오래 볶지 마십시오. 만약 떫은 맛을 제거하고 고소함을 살리고 싶으시라면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아주 약한 불로 올려놓고 타지 않게 살짝만 30초에서 1분 이내로만 굴려가며 데우는 정도 로스팅이 아니라 워밍만 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아무런 조리도 하지 않은 신선한 생호두를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쩐내 나는 산패한 호두. 둘째, 설탕 물엿에 졸인 호두. 셋째, 고운 기름에 튀긴 호두.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는 최악의 독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확인하시고 이 세 가지 형태의 호두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호두 섭취법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쩐내 나는 산패한 호두, 설탕에 졸인 호두, 그리고 고온의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호두였습니다. 이 무서운 습관들을 오늘 당장 여러분의 호두 효과 높이는 노후 건강 5대 생활 습관, 식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뇌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앞서 PH5에서 말씀드린 황금 비결즈, 신선하게 냉동 보관하고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과 함께 먹으며 아침에 딱 한 줌만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걸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호두는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정작 혈관을 망가뜨리는 다른 치명적인 습관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뇌혈관 건강은 호두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전반이 뇌혈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호두의 효능을 일용 0% 끌어올려 주 여러분의 뇌혈관을 위한 황금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지금부터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잔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배출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우리 혈액은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끈적끈적하고 농축된 상태입니다.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유독 새벽과 아침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2잔은 밤새 말라붙었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수입니다. 절대로 거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이 품어내지만 발끝까지 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힘은 바로 종아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걷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은 약해지고 피는 끈적해집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십시오. 세 번째 습관은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뇌 속의 노폐물과 독소 찌꺼기들을 뇌척수액이 씻어내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5시간, 6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매일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국물과 노후 건강 지킬 뇌졸중 골든타임 신호 테스트, 소스 멀리하기입니다. 한국인의 뇌혈관을 터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은 고혈압이며 이 고혈압의 주범은 바로 짠맛 즉 나트륨입니다. 특히 우리는 찌개나 국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소금을 섭취합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관이 받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은 마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십시오. 5번째 습관은 단순당, 끊어내기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믹스커피, 탄산, 음료, 과자, 빵, 이 모든 단순당은 뇌혈관의 최악입니다. 이것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남은 당분은 염증을 유발하며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들이 여러분이 드시는 좋은 호두와 만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뇌혈관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좋은 호두 섭취법과 황금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뇌경색은 한 번 발생하면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황금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최고의 의사가 와도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남은 인생이 이 몇 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패스트. 패스트라는 4글자입니다. 이것은 뇌졸 중에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증상을 뜻하는 앞글자입니다. 첫 번째 F는 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 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 한쪽이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A는 암즈,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스르르 내려가거나 아예 팔을 들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S는 스피치즈, 언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해 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꼬인 것처럼 말을 잘 못한다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T는 타임, 즉 시간입니다. 위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해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가장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한 신선한 것으로 아침에 딱 한 줌만 드십시오. 둘째, 쩐내 나는 산패한 호두. 설탕에 졸인 호두, 기름에 튀긴 호두는 뇌혈관에 독입니다.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아침 물 2잔.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수면을 꼭 지켜 주십시오. 넷째, 얼굴, 팔, 언어, 시간을 뜻하는 패스트. 4가지. 뇌졸중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끝나는 즉시 주방으로 가셔서 지금 드시는 호두가 실온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쩐내가 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